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무려 8명이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 바로 무릎 관절염. 하지만 흔하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인공관절 치환술과 같은 수술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톡톡 건강토크, 오늘은 행복한 노년의 발목을 잡는 무릎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고 치료 가운데서도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략 한 80% 가까이 앓고 있는 질병이 있죠. 바로 이 무릎 관절염입니다. 네. 말하는데도 좀 시큰한 것 같은데 네. 환자의 상당수가 이렇게 통증을 참다가 병을 키운다고 합니다. 예, 톡톡 건강 토크 오늘 이 시간에는요, 무릎 관절염 치료 가운데서 줄기세포 치료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으뜸병원 정형외과 김윤기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무릎 관절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네. 또 어떤 분이 많이 걸리는지 또 일상생활에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먼저 무릎 관절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염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관절 연골이 천천히 마모되어서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이며 대부분의 중년 및 노년층에 흔히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정상적인 무릎은 연골 간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 무릎이 바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관절염이 진행이 되게 되면 무릎 연골이 소실되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무릎 관절이 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발병 현황인데요. 무릎 관절염은 이렇게 나이가 듦에 따라서 80대에서는 90%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엑스레이상 관절염이고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 80대가 되면 90%에서 전부 다 무릎 관절염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이상하다고 무조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증상이 있고 통증이 심하신 분들만 치료의 대상이 되는데 이제 지금 실제 치료의 대상은 한 4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발병 현황은 60대에서 80%, 말씀드린 80대에서 90% 정도로 아주 이제 많은 수에서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요.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하지만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여성에서 뼈가 좀 약한 여성에서 무릎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무릎 관절염은 80세 이상 어르신의 90%가 앓고 있다고 하니까 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때 이 무릎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또 무릎에서 이 똑똑 소리가 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경고 신호라고 보면 되겠죠? 네. 무릎 관절염의 증상은 제일 흔한 게 통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계단이나 언덕, 등산 다닐 때 높은 길을 다닐 때 이렇게 증상 통증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점차 이제 관절염이 진행할수록 쪼그려 앉을 때나 양반다리를 할 때, 심지어 많이 진행할 때는 평지를 걸을 때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무릎이 붓게 되는 부종이나 관절 주변에 물혹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에 관절염이 심하게 되면 무릎이 변형이 되어 O자다리나 굽은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에 이제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뼈가 자라거나 하면은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된다거나 이제 뼈가 자라거나 연골을 닳게 되면 관절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것도 관절염의 증상이 될 수 있어서 소리가 난다면 이제 관절염을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데 소리가 난다고 무조건 다 관절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소리가 나면은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60세 이상 어르신의 80% 그리고 8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거의 90%가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수치를 미루어 본다면 거의 무릎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을 노화라고 봐도 되겠죠? 네, 무릎 관절염의 발병 현황을 봤을 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관절염이 엑스레이상 증가하는 걸 봐서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2차성으로 외상이나 감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도 이제 무릎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많은 것은 1차성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비만이나 과로 등 이제 관절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관절 연골의 마모가 되어서 무릎 관절염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의 원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단은 또 어떻게 내려지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치료법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무릎 연골이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를 한다는 건 더 이상 연골이 닳지 않은 이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일단 무릎 관절염의 진단은 주로 엑스레이로 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진단하게 됩니다. 1단계는 주로 이제 무릎 관절에 이 연골 사이의 간격이 줄어듦이 없이 통증만 있는 경우를 주로 1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단계가 되면 이제 무릎 안쪽에 그 관절 간격이 감소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되게 되면 무릎 관절의 감소가 좀 더 진행하게 되고요. 이 뼈도 주변에 자라서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되게 되면 관절 간격이 많이 감소해서 어떤 분들은 간격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무릎의 변형이 심하게 오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의 치료는 저희가 보존적 치료, 수술적 치료, 그다음에 재생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생활 방식을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1단계, 2단계의 경우에는 생활 방식을 변경한다든지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경사진 길을 다니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생활 방식 변경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 치료를 통해서 주변에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무릎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도 병행을 할 수 있고 약물을 써서 통증을 가라앉히다든지 염증을 가라앉히다든지 주사를 맞고 연골 주사를 맞고 통증을 가라앉히고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치료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치료, 보조기 같은 것들 도움을 받아서 제가 관절염이 경한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대신 관절염이 3기, 4기로 넘어가게 되면 보존 치료가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적 치료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저희가 관절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세척을 해서 관절염의 진행을 좀 막고 이제 관절 안에 염증을 씻어내는 그런 치료들을 해볼 수 있고요. 절골술을 통해서 우리가 무릎이 휘거나 옷자다리인 분들을 절골술을 통해서 무릎을 이렇게 축을 바로 맞춰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제 더 이상 닳게 앓지 않는 치료가 이 절골술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더 다른 부분을 이제 딛지 않고 이제 무릎의 축을 바꿔서 이제 깨끗한 부분으로 딛게 함으로써 이제 많이 닳아 있는 부분을 더 이상 닳게 하지 않는 그런 치료가 절골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관절 연골이 너무 심하게 닳아서 여러 가지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관절 전체를 갈아 끼우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되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게 연골 재생 치료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연골이 한번 따르면 재생이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고 그게 맞는 말이었는데,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고요. 줄기세포를 통해서 제가 연골 재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유전자 치료 같은 걸 통해서 또 이제 간단한 주사로 관절염을 진행을 막고 제가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다른 단어보다 이 재생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무릎이 이제 이미 손상됐는데 말씀하신 그 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로 이미 손상된 그 연골도 회복이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저기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줄기세포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줄기세포란 이제 분화가 끝나지 않는 미성숙 세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가 이제 점점 불어나게 되면서 그 세포들이 이제 저희가 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관을 만들고 뭐 뼈나 피부를 만들어서 이제 성체가 되게 되는데, 이 분화가 되기 전에 이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의 특징은 이제 끊임없이 자기 복제를 통해서 자가 재생산이 가능을 하고 이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것이 줄기세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첫 번째 특징이 자기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무한대로 자기 복제가 가능해서 줄기세포 수를 아주 많이 얻을 수 있는 게 줄기세포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 줄기세포가 여러 가지 지방 조직이라든지 신경 조직, 근육 조직, 혈액, 지방 조직, 또 연골세포 등으로 이렇게 분화가 가능한 것이 줄기세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그 무릎 관절염 치료의 획기적인 방법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근데 이 줄기세포라고 해도 다 같은 줄기세포가 아니라면서요. 줄기세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성체, 이제 다 큰 성인에서 얻을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 그리고 이제 배아에서 얻을 수 있는 배아 줄기세포, 그리고 이제 다 자란 분화가 끝난 세포에서 이게 다시 줄기세포로 돌리는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체 줄기세포는 가장 많이 이제 상품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배아 줄기세포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 중에 이제 성체 줄기세포는 이렇게 제대혈이나 골수 등 우리가 이제 다 자란 성체에서 이제 우리가 골수를 채취해서 이게 줄기세포를 얻은 다음에 이 뼈나 심장, 간, 신경세포 등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조직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제 수정란 줄기세포는 이제 난자와 정자가 합쳐서 이제 이 그 배아가 됐을 때 배반포에서 줄기세포를 얻어서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직을 얻게 되는데 이 수정란 그 배아 줄기세포는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한계가 있는 그런 분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황우석 교수님이 예전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유명한 부분인데, 이제 그 기증 여성에서 난자를 채취해서 그 환자의 체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이 체세포와 난자를 이제 결합시켜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배아에서 이 배아 세포를 얻을 수도 있는데 이게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도 이제 환자에서 체세포를 분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똑같은 유전적인 정보를 가진 그런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치료에 쓴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던 게 사실인데요. 최근에는 이 머리카락에서 팔이 나오다 뭐 굉장히 이제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이제 2012년도에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라는 교수가 이제 이걸 발견해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이제 학문인데요. 이제 다자란 성인의 체세포 주로 피부 세포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피부 세포에서 이제 역분화를 유도를 하는 그런 이제 신호를 유전자를 삽입하게 되면은 이게 다시 예전 줄기세포 분화되기 전 줄기세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적절한 신호를 주거나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이 역분화된 줄기세포가 다시 이제 필요한 세포, 지방세포라든지 신경세포, 뭐 대식세포, 근육세포 이런 것들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방법인데요. 이제 아직까지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이 유전자를 변이시키는 것 자체가 뭐 암세포를 만들 수 있다든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이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성체 줄기세포인데요. 현재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가장 많이 상용화되어 있는 게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가 이제 제일 주로 많이 얻게 되는 게 골수, 제대혈, 지방 요 세 가지에서 제일 많이 얻게 되는데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는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그런 이제 기술인데요. 주로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해서 이제 원심 분리를 통해서 성체 줄기세포를 얻어서 이제 무릎의 연골 결손 부위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 연골을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이 골반뼈에서 이제 주사기를 통해서 골수를 채취하게 됩니다. 이 골수에 있는 저희 이 줄기세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그 이제 줄기세포가 많이 포함된 부분을 분리해서 그 부분만 이제 무릎에 주사를 해가지고 이제 연골 재생을 도모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가골수 줄기세포는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15세에서 50세까지 시행 가능하게 이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이외의 나이에서는 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줄기세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물론 부작용 같은 거에서 조금 이제 자유롭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기세포 수가 이제 좀 연골이 재생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단점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발전이 필요한 분야이고요. 그다음 이제 제대혈에서 이제 저희가 또 많이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시술을 하고 있는데 신생아의 제대혈에서
저희가 이제 줄기세포를 얻어서요. 이 줄기세포를 이제 세포를 분리한 다음에 배양을 시켜서 수를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린 다음에 세포 동결을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세포를 이제 해동한 다음에 배양을 해서 이렇게 주사 성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티스템이라고 동종 제대열 유래 중감류 줄기세포인데요. 이 제대열에서 얻은 이 줄기세포로 이거는 식약처의 임상 3상을 완료한 신약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저희가 연골결손 부위에 이 줄기세포를 채워 넣어서 나중에 연골세포로 분할을 유도해서 저희가 줄기세포를 이제 연골로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고요. 나이에 이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나이에는 이제 이게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이제 줄기세포 시행을 할 수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충분한 수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배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수의 줄기세포를 저희가 이제 무릎 안에 넣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치료하는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이렇게 무릎의 연골 결손 부위를 보면서 연골 결손 부위에 구멍을 뚫게 됩니다. 이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는 이거를 절개를 해가지고 줄기세포를 넣게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이제 관절경을 하려면은 무릎 안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을 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결손 부위에 이 줄기세포를 넣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하얗게 연골세포로 변해서 이제 연골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연골 재생할 수 있는 재생 치료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관절경만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절개 없이 이제 구멍만 뚫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재생 효과가 아주 뛰어난 걸로 그렇게 이제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줄기세포 치료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줄기세포 치료 이외에 수술을 거치지 않고 손상된 무릎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은 주사 한 번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치료는 뭔가요? 네. 그 말씀하신 치료는 저희 유전자 치료인데요. 인보사 K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주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약입니다. 이제 식약처에서 임상 3상을 완료한 신약이고요. 저희가 다지증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이 하나 더 많게 태어난 아기들은 이제 그 손가락 절단수를 나중에 해주게 되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연골을 가지고 이제 제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연골 세포와 그 연골 세포의 일부를 저희가 TGF 베타1이라는 그 유전자를 도입시켜서 그 유전자를 도입한 세포랑 도입하지 않는 세포랑 이제 3대1로 비율로 섞어서 이렇게 주사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관절염 3기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저희가 아까 이제 엑스레이에서 1기, 3기, 3기, 4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2기나 4기는 1기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3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 주사를 맞았다면은 주사를 맞은 지 3개월 이후에 무릎에 어떤 수술을 받았다면은 무릎 수술 6개월 이후에 시행이 가능하고요. 가장 큰 장점이 수술이 아닌 주사요법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아무리 줄기세포 치료를 하더라도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있기 마련인데 이거는 주사 한 번으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다리증 환자로부터 이제 동종 세포를 채취한 후에 배양을 하게 되고요. 그중 일부의 이제 세포를 바이러스를 통해서 유전자를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삽입을 한 다음에 그 이제 유전자 변환된 세포랑 저희가 연골 세포랑 3대1로 섞어서 그냥 무릎 안에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 이제 유전자 변이된 세포에서 지속적으로 항염증 물질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염증을 지속적으로 막아주고 관절염 진행을 막아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인보사 K주는 그 1회 투여로 2년 이상의 통증 완화 및 활동성 개선의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고요. 이제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서 80% 이상의 반응률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생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 유전자 치료 자체가 재생 효과에 중심을 맞추다기보다는 저희가 유전자 변화를 통해서 항염증 물질이 이제 지속적으로 무릎에서 나오게 돼서 염증을 완화시키고 무릎 관절염 진행을 막아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재생 효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줄기세포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것들이 없고, 물론 저희가 이제 무릎의 염증이 완화되고 이제 진행하지 않으면 일부 제가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재생 효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줄기세포 치료보다 저희가 이제 확실히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는 치료입니다. 유전자 치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료 기술이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죠. 근데 치료도 중요합니다만 또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무릎 관절염 치료에 좋은 음식으로 도가니탕을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이 연골이 좀 젤리처럼 말랑말랑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무릎 관절 성분과 같은 이제 콜라겐이라고 해서 뭐 닭발도 드시고 도가니탕도 많이 드시는데 이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종종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우리 이제 도가니탕이나 곰탕 이런 것들에 이제 콜라겐 성분이나 이제 콘드로이친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신다면 우리 관절이나 이제 피부 미용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입자가 크기 때문에 이제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가 됩니다. 적정량을 드시게 되면은 이제 관절 건강이나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가섭지 시에는 이제 열량이 많기 때문에 비만 등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오히려 관절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소금간이 많이 된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혈압이 있는 환자에서는 오히려 이제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면서 이제 생활 습관을 고쳐서 이제 체중을 줄이고 이제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무릎에 물이 많이 찬다는 분들이 계세요. 한 번 물이 차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찬다고 하는데 이걸 또 주사기로 빼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릎에 물을 빼기보다는 체중을 좀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무릎에 물이 많이 차게 되면은 물 차는 것 자체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는 것 자체로 이게 어떤 균의 배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뽑아주지 않고 그냥 놔둔다면은 오히려 이제 관절염이 심해진다든지 오히려 이제 감염성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물이 차는 원인을 먼저 찾는 거고요. 이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이제 원인을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체중 조절이나 그런 생활 습관 변화가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흔히 뼈 주사라고 하잖아요.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 뼈가 녹는다는 말이 있던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지 않으려고 하시거든요. 저는 답답할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좀 확실하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일정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뼈가 녹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적절한 양을 이제 적절한 시기에 맞으면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자체가 염증이기 때문에 이제 염증 반응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될 때는 그걸 좀 급속으로 이제 떨어뜨려 줘야지 관절염 진행도 막고 통증도 줄일 수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력한 함염증 주사인데 이제 주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염증이 오히려 더 커져가지고 관절염 진행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을 맞는 거는 전혀 이제 관절에 해롭진 않고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는 거는 잘못된 치료지만 또 너무 자주 맞는다든지 하면은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꼭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적절과 적당인데 그렇죠. 참 실천하기가 힘들죠. 원장님 마지막으로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무릎 관절염의 예방은 이제 피해야 될 활동이나 운동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계단이나 언덕, 등산 이런 경사진길을 많이 다니는 것 자체가 관절에 많이 압력이 가해지고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해 주셔야 되고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 다리 이런 것들도 이제 무릎 관절에 압력을 증가시키고 연골 마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주거나 장시간 이런 자세로 있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될 그런 자세들이고요. 살찌는 거나 짐 들고 다니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체중이 늘게 되면 이렇게 무릎 관절에 압력이 또한 증가해서 연골의 마모를 급속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나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막 무거운 것을 들고 오래 다니는 것들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도움이 되는 활동이나 운동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평지에서 걷는 운동은 하루 1시간 정도는 우리가 이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관절염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물속에서 하는 운동들은 저희가 체중 부하를 많이 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형이나 배영, 걷기 등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거 역시 이제 실내에서 타게 되면은 이제 넘어질 위험도 없고, 이제 저희가 체중 부하를 하지 않고 이제 우리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체중주를 통해서 이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질환은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체중 조절하시고 네. 쪼그려 앉는 것 좀 피하시고 이렇게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무릎 건강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무릎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분들은 오늘 저희가 알려드렸죠. 줄기세포 치료나 유전자 치료 한 번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으뜸병원 정형외과 김윤기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이지한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